대표님! 세무사. 보이치 왔어. 대표님, 그거 이제 눈 감고 치시네요? 아유, 뭐 내가 주식만 천재인가? 악기 천재지. 그냥 뭐 눈 감고 치는 거지 뭐 이거 굳이 볼 필요 있나? 오늘 우리 주린이 대표 보혜 씨는 오늘 질문이 뭔가? 대표님, 오늘 삼성 SDI랑 네이버 올랐는데 계속 오를까요? 삼성 SDI하고 네이버가 올랐는데 계속 오를지 또는 지금 사도 될지 뭐 이런 걸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긴 하더라고. 심지어는 제 댓글에 제가 말씀드렸죠. 댓글에 답을 드리진 못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저도 댓글 보고 있는데 반영을 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들이 가끔 있어요. LG전자 세무사님 진짜 잘 맞춰갖고 2배 오른 거 감사드립니다 라는 댓글이 있는 반면에 지금 사도 되나요? 라는 댓글이 있어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아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종목 좋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나 또는 이런 종목은 별로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은 별로예요 라고 말씀드린 대표적인 업종이 금융업이에요. 금융업 그리고 종목으로는 한국전력 또는 철강업 이런 쪽이죠.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영상을 아직도 안 지워요. 하루에 평균 1개씩 악플을 다시는데 난 왜 다른지 일단 이해 못하는데 어쨌든 저는 지울 생각은 없어요. 왜? 아니 제가 잘 맞추냐 틀리느냐가 아니고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잖아요. 성장주에 투자하는 게 저는 주식의 본질에 맞고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성장하지 않은 기업에 투자하는 거는 주식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상을 올렸던 거고 제가 굳이 지울 필요 없고 마찬가지로 LG전자 또는 뭐 삼성 SDI, 카카오, 삼성전자, 현대차 제가 부자의 공식 뒤에 8종목 넣었던 것들 또는 밸런스 포트폴리오 버전 2 있죠. 버전 2에는 뭐가 있죠? 새롭게 들어갔던 종목들이 삼성전기, 삼성 SDS 그리고 하나가 더 뭐였더라? NC소프트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저는 이 종목들이 성장주라고 생각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걸 저한테 언제 팔아야 돼요? 언제 사야 되냐라고 물어본다고 해서 제가 답을 드릴 필요도 없고 드릴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주식 투자는 본인이 판단하는 역량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초보자분들은 너무나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질문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더라도 직접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오를 것 같아요. 좋아요. 라는 대답은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사야 돼요. 사지 말아야 돼요. 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러면 오늘 이제 주린이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네이버하고 삼성 SDI가 6%나 올랐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시면 되죠. 삼성 SDI 아마 제 기억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라이브 방송도 열심히 보셔야겠다. 왜냐면 라이브 방송할 때 이렇게 좋은 종목들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주변 얘기 다 하니까 분명히 제 기억에 어떤 분이 질문하셨습니다. 삼성 SDI 어느 정도 가치라고 생각하고 매도를 잡으면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는 일단은 가치 평가를 못 합니다. 저는 못해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저에게 어떤 가치 평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 방송을 안 들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저는 20년 동안 가치 평가를 하려고 막 노력한 적이 없어요. 잘 맞지도 않고. 그래서 삼박자를 하는 것 같아요. 재료 분석, 차트 분석, 재무제표 분석. 3가지가 다 좋은 종목을 사는 게 한 종목 재무제표만 분석하는 것보다 저는 훨씬 좋더라고요. 그러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가치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었고 저는 매경 인터뷰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매경 인터뷰 진짜 죽인다. 아직도 그거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셔. 그 뭐 예언서야 뭐야. 그 1월 1일 날 인터뷰하고 막 그렇게 올리신 건데 월요일 날 올렸으니까 월화 수 목 금 됐거든요. 5일. 야, 이번 주 5일 동안 이번 주의 장을 하나만 딱 얘기해라 그러면 자동차가 날아간 날이잖아요. 자동차가 날아간 한 주. 삼성 SDI도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죠.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현대글로비스까지. 그리고 또 거기다가 LG전자까지 모두가 자율주행 또는 2차 전지를 향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삼성 SDI 계속 올라가나요? 어차피 확률적인 얘기예요. 얼마까지 올라가나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저도 모르고. 다만 중요한 건 저는 차트도 보고 재무제표도 보고 재료도 보는 사람으로서 삼박자로 말씀을 드리면
차트 우상향 언제 꺾인다고 미리 예단할 필요 전혀 없죠. 우상향하고 있는데 뭐. 그 다음 재무제표. 아니 2차전지가 장사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재료는 뭐 자율주행과 전기차에 대한 믿음이 없으시다면 안 보시면 되는 거고,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지를 예상하시는 분들이라면 2차전지에 관심을 가질 필요 있죠. 2차전지 3대장이 있잖아요.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그 중에서 제가 대장주 노래에서 삼성 SDI 2차전지주 고온 파트에 있단 말이에요. 저는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중에서 고온 파트에서 삼성 SDI 2차전지주를 노래를 불렀던 이유는 저는 대장주라고 제 나름대로 판단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네이버는 무슨 의미가 있냐? 네이버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이버하고 카카오하고 4차 산업혁명,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어제 그저께도 똑같은 말 드렸어요. 자율주행이 미래의 우리 세계를 바꿔놓는다면 자율주행에는 완성차도 필요하고요, 2차 전지도 필요하고요, 자동차 전장 부품도 필요하고요, 거기다가 AI 기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빅데이터, AI.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가장 앞서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런데 오늘 네이버는 6% 올랐어요. 근데 저는 노래 부를 때 카카오는 인터넷 시총 40조 이거잖아요. 그래서 야, 너 네이버보다 카카오가 더 좋다며? 네, 저는 카카오가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카카오가 더 좋은 거지 네이버가 나쁘다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삼성 SDI가 더 좋은 거지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이 나쁘다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현대차를 꼽았다면 현대차가 더 좋은 거지 기아차가 나쁘다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건 제가 보기에는 성장성이 없는 금융주, 뭐 나쁘다는 표현보단 제가 좋아하지 않는 종목이에요. 악플 달지 마요. 금융주 저 좋아하지 않아요. 20년 동안 금융주 매매한 거 정말 기억에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앞으로 20년 동안도 죽기 전까지도 제가 금융주를 매매할까 싶어요. 왜? 저는 성장주를 매매해서 여태까지 수익을 많이 났고 앞으로도 성장주에서 수익을 많이 낼 건데요. 한국전력하고 금융주는 성장주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이 공부 좀 하면 알 수 있어요. 그거 이해 못하시면 일단 계좌에 돈 다 빼시고 공부 좀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린이 여러분이 궁금한 네이버, 삼성 SDI 왜 올라갔고 계속 올라갈까요? 일단 성장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종목들이고요. 저는 장이 꺾이지 않는 한, 그러니까 상승장이에요. 지금 현재 상승장의 주도주는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럼 지금 상승장의 주도주는 계속 말씀드리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성장주들, 걔네들이 아직 꺾이지 않았는데 뭐 고점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죠. 근데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저는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라고 말하는 거지 들어가도 되나요는 물어보면 안 돼요. 왜? 본인이 클릭하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면 저 답 안 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이제 오늘 그러면 시가총액 비중 큰 종목들 벌써 2종목 말했으니까 거의 다 했는데 2종목 말씀드렸고, 거기에 좀 더 보면 밑에까지 좀 더 내려가면 일단 NC소프트하고 넷마블, 이게 뭐죠? 게임주. NC소프트하고 넷마블이 게임주예요. 그 밑에 더 내려가면 뭐가 있냐면 빅히트가 있어요. 빅히트가 오늘 11% 올랐어요. 빅히트가 6조 8천억. 그럼 빅히트는 뭐예요? 우리 RM이 랩하는 BTS, 방탄소년단. 자, 그래서 11%가 올라서 6조 8천억? 그럼 엔터주의 대장주죠. 시가총액으로. 근데 엔터주의 대장주가 빵 터져줬어. 엔터주가 요즘 좋은가요? 좋아요. 그래서 엔터주가 좋은데 심지어 대장주가 터져줬다. 엔터주 계속 봐야 돼요? 봐야 돼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야, 엔터주는 성장주니? 성장주예요. 게임주는 성장주니? 성장주예요. 성장주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성장주 올려드리거든요.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 다음 주 2월 초쯤에 2월의 성장주 올려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뭐 대단한 막 종목을 얻는 것보다 성장주의 개념, 그리고 성장 산업의 구분, 성장 산업 중에 8가지 성장 산업을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럼 거기에 포함된 뭐 50개 되는 종목들을 분석하시면 돼요. 근데 나 주린이라서 못하는데. 근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 개초보, 이게 사실 뭐냐면 이게 스티커예요. 이게 보헤스북에 이거 어디에 쓰는 스티커인 것 같아? 자동차. 그렇지. 여러분들 보시면 알죠. 자동차 뒤에 이거 붙이고 다니잖아요. 초보라서 미안해요. 개초보. 그럼 뒤에서 뭐 하이빔이라 그러나? 이것도 안 킬 거고 클락션도 안 누를 거고, 저분 초보니까 하고, 저처럼 그래도 좀 마음이 넉넉한 아저씨들은 봐줄 수 있어요. 앞에가 초보라면. 근데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 계좌에 햇병아리 그림 있나요? 나는 초보 계좌야.
나는 초보 계좌니까 종목 좀 대신해줘요.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야. 저는 초보니까 성장산업에서 어느 게 제일 좋은지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되게 웃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매달 올려드리는 성장산업에 대한 내용만 봐도 사실은 반은 먹고 들어간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아래 크게 더 볼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시가총액이 비중 큰 종목들 중에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거래대금 높은 종목 중에서 자, 오늘은 LG전자가 빠졌어요. 그러면 LG전자를 만약에 8만원에 사서 16만원 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실 그 질문들을 좀 받아요. 우리 슈퍼개미 패밀리 여러분들 중에도 저희 찐팬들이 모인 분들이니까 이 LG전자를 정말 2배 벌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초보분들이 많으니까 이거 어떻게 팔아야 될지 모르시는 거야. 그럼 이제 저는 원칙만 말씀드려요. 원칙은 팔고 싶을 때 파시는 거예요. 각자 판단해야 되니까.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정말 초보라면 내 매수가에서 나는 50% 먹었을 때 팔을래, 100% 먹었을 때 팔을래, 150% 먹었을 때 팔을래, 이렇게 분할 매도를 마음속으로 정해놓고 거기에 터치하는 순간 파시면 돼요. 3분의 1을 파시든 5분의 1을 파시든 이게 분할 매도예요. 근데 이렇게 퍼센트로 하면 사실 제일 초보자의 매도고요. 그럼 좀 더 고급자들의 매도는 뭘까요? 매수 이유가 사라졌을 때. 그 LG전자의 매수 이유가 뭐였어요? 만약에 제 강의를 듣고 하신 분들이라면 LG전자의 매수 이유는 뭐였어요? 구광모 회장이 LG그룹에서 총수가 됐는데 로봇 사업이랄지 자동차 전장 사업에 대해 분명히 굉장히 큰 어떤 혁신이나 이런 기업 구조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근데 실제로 지금 계속 있어 오고 있죠.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시도가 있고 실적에 따라올지 또는 정말 어떤 굉장한 M&A랄지 또는 콜라보레이션들이 계속 진행이 될지 이런 것들이 후속다로 계속 나오는지 그래서 실제 4차 산업혁명 또는 자율주행 또는 전기차 또는 로봇산업 이쪽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지켜보시면서 업데이트를 해나가야죠. 근데 조금 마음에 안 들면 3분의 1 파세요. 5분의 1 파시고. 왜? 벌었으니까. 근데 마음에 들면 갖고 가시고 보세요. 그거는 직접 판단하기다. 근데 나 판단 못하고 너무 어려운데? 그럼 퍼센트로 가세요. 30% 벌었을 때 10분의 1, 50% 벌었을 때 10분의 1, 70% 벌었을 때 10분의 1, 100% 벌었을 때 10분의 1, 이런 식으로 n분의 1의 n값과 몇 달에 한 번, 몇 퍼센트에 한 번씩은 각자 진짜 결정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또 거래대금 많은데 좋았던 거 아까 네이버는 말씀드렸고 두산 퓨얼셀. 그래서 오늘 수소차 관련주들이 좋았어요. 그래서 두산 퓨얼셀 수소차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 삼성 SDI 좋았죠? 삼성 SDI 이렇게 100번 말해도 아무 관심도 없잖아요. 삼성 SDI 뭐라고요? 2차 전지 대장주. 자, 그리고 한국 파마 어제 이거는 너무 급등주니까 이거는 아예 설명 안 드리는 게 낫겠다. 그리고 오늘 초록뱀이 이거 진짜 웃겼어요. 뭐냐면 3천억짜리인데 4,900억이 거래됐어. 몸통 이상이죠. 제가 몸통 이상 거래되면 뭐라 그랬죠? 단점은 홀딩 세력이 별로 없구나. 단기 재료구나. 장점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초록뱀은 홀딩 세력이 없어. 그럼 재무제표가 진짜 홀딩 세력이 없을만하니? 없을만하네요. 그죠? 왜냐면 우량주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재료는 뭐길래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있니? 제가 아마 몇 번 말씀드렸을 텐데 저는 드라마를 좋아해요. 왜냐면 이제 혼자 살면서 낙이 잘 때 TV 틀어놓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을 다 보고 잘 수도 있지만 30분 보다 자면 다음날 또 연결해서 보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에 보통 드라마 2개 정도는 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이렇게 2개 정도 보면 자면서 틀어놓고 보면 되니까 생방 라이브 본방으로는 못 봐도 이렇게 VOD로 다 보면 되는데 보면 이제 재밌으면 제작사를 찾아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거를 우리는 피터 린치가 말하는 생활 속의 종목 발굴법이라고 말하고요. 초록뱀 같은 경우는 생활 속의 종목 발굴법으로 한 3가지가 노출이 많이 되어 있어요. 조금만 연예 기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사실 작년 한 가을부터 1월까지 최고 시청률이 나왔던 드라마는 SBS의 펜트하우스예요. 근데 그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가 너무나 재밌었던 나머지 우리나라에서 시즌 1, 시즌 2, 시즌 3는 저는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끝나자마자 그것도 바로 시즌 2를 찍는 경우가 흔치가 않아요. 근데
이 드라마는 시즌1 끝나자마자 바로 지금 시즌2 촬영하고 있다는 기사가 계속 나왔죠. 거기에는 제가 좋아하는 김소연 배우님이 나와갖고 더 재밌게 봤는데 정말 연기 잘하셨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드라마 시즌2에 대한 기대감 또는 이번 주 토요일인가 뭐 이렇게 TV조선에서 뭐 결혼 작사 이혼 작곡 뭐 이런 드라마가 이슈가 된 게 왜 됐냐면 임성한 작가라고 이제 굉장히 좀 약간 그런 뭐라 그러지? 그런 드라마 막장 드라마 뭐 그런 흥미 위주의 막장 드라마의 대명사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이 굉장히 오랜만에 5년 만에 컴백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또 초록뱀 제작사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방탄소년단 그 드라마가 있어요. 그 세계관이라 그러는데 방탄소년단의 세계관을 웹툰으로 그린 게 화양연화라는 만화가 있는데 그 만화를 드라마로 옮기는 과정에서 초록뱀이 이제 제작사인데 중단이 되어 있어요. 현재는. 왜냐면은 우리 오빠들, BTS 오빠들 실명을 쓰면 안 돼. 그럼 어떡하지? 뭐 이런 협의 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사를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3가지 정도가 지금 노출이 되어 있는 재료들이죠. 드라마 잘 만든 거, 시즌2 들어가고, 또 이제 또 새로 상영하는 거, 거기다가 BTS 드라마 제작까지. 그래서, 이게 근데 다른 OTT 업체에 비해서 많이 눌려 있었죠. 눌려 있었는데 이제 오늘 빵 하고 터진 그런 차트이며, 거래대금도 많이 터졌고, 그 바로 아래가 이것까지 있네, 빅히트. 빅히트는 오늘 왜 올랐는데, 오늘 방탄소년단 이 빌보드 이 차트에 계속 상위에 이제 머무르고 있다, 뭐 이런 재료와 함께 올랐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거래대금, 돈이 어디 모여 있는지, 엔터주도 분명히 돈이 모여 있는 거죠. 초록뱀 빅히트를 보면. 자, 그 다음. 그러면은 오늘 실질적으로 상승률 상위 볼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야, 오른 종목만 왜 설명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소리 하실 분들은 이거 보세요. 하락률 상위. 하락률 상위 백날 봐봐라. 떨어지는 종목이나 샀지.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수익을 내는 방법은 오늘 10,000원에 사서 내일 한 달 후에 15,000원에 팔기 위한 종목이잖아요. 10,000원에서 15,000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제가 100번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근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주식 20년 하면서 돈을 벌 수밖에 없었구나. 진심이에요, 이건 진심. 또 신문기사 이런 거 인터뷰할 때도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이세무사님은 삼박자 투자법 책도 그렇고, 최근 성장주 투자라 부자의 공식도 그렇고, 이런 거 다 말해줘도 되나요? 일반 대중들한테? 근데 저는 똑같은 대답하거든요. 다 말해줘도 된다고. 왜? 아무도 안 따라한다고. 다 말해줘도 돼. 아무도 안 따라. 아니, 백날 오르는 종목이 좋아요. 어쩌요 했는데, 아직도. 야, 그 오르는 종목 말하면 무슨 의미가 있니? 그럼 맨날 이거나 봐요. 하락률이나 봐, 하락률이나. 상승률을 보면 왜 종목들이 올랐는지.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어떤 재료가 나왔을 때, 이게 상한가 한 방짜리구나. 10% 오르는 거구나. 안 오르는 거구나. 이렇게 재료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오르는 재료를 알면 좋잖아요. 그래서 오르는 종목들이 어떤 재료로 오르는지를 계속 데이터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어떤 재료가 나왔을 때, 이거는 오르는 재료. 이거는 안 오르는 재료. 구분이 가능하잖아요. 안 오르는 재료에 반응하지 말고, 오르는 재료에 반응해야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래서 오늘 상한가 세 종목, 셀리버리, 우리바이오, 데브시스터즈, 신라SG. 데브시스터즈 좀 특이하네요. 그죠? 왜냐면 게임주니까. 게임주 상한가 되게 오랜만에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제가 NC소프트, 넷마블, 게임주 얘기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빅히트. 왜냐면 게임주의 대장주는 NC소프트예요. 시총 1위로. 그리고 이 엔터의 대장주는 빅히트. 요거까지 기억하시고요. 요거는 제가 좀 질문하신 분한테 사과 말씀드려야겠다. 왜냐면 저는 그래도 기억력이 우리 집 비밀번호도 기억 안 나고 뭐 내 생일까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주식에 관련된 기억이 너무 잘 나. 사실은 오늘 롯데하이마트가 오르면서 수요일날 상담 내용이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어제는 수요일날 상담 다 맞았다고 엄청 잘난 척 했잖아요. 사실은 롯데하이마트는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그냥 틀린 것도 인정한다니까. 롯데하이마트 상담하신 분은 정말 파셨으면 저를 욕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욕먹어도 싸. 왜? 이거 수요일날 상담했으니까 여기였는데, 저는 뭐라 그랬냐면, 유통주 질문이네요. 그러면서 이마트나 롯데쇼핑, 신세계 등에 비해서 좀 답답한 차트고,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는 뜻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15%가 올라서, 질문하셨던 분이, 욕을 하셨던지 또는 아직 안 파셔갖고,
그래도 좀 상승의 기쁨을 누리셨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틀린 상담을 했는데 근데 그건 변명 한번 하자면 당연히 틀려요. 당연히 종목 상담은 어쨌든 당연히 맞추거나 틀리거나 하고 안 틀리면 뭐 진짜 주식 신이죠. 저는 신은 아니에요. 주식 천재지. 천재도 틀릴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이 위에 있는 것 중에 제가 유니쌤은 보혜씨 혹시 기억나나? 내가 유니쌤도 요즘에서 몇 번 말했을 때 왜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나? 대표님 이름이랑 나는 유니쌤은 반도체주에서 되게 우량주예요. 저는 삼박자라기 때문에 재무대표도 웬만하면 기억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우량주예요. 우량주면서 차트도 괜찮았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이유는 제가 아마도 그때도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저 캐나다에서 한 2년 살다 왔는데 나중에는 영어 이름을 저스틴으로 바꿨는데 처음에 갔을 땐 윤이었어요. 윤이. 아니 뭐 영어 이름을 뭐 하라는데 뭐 어떻게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보니까 이름이 연자로 끝나면 연이 뭐 윤자로 끝나면 윤이 뭐 이러고 있었고 나도 그럼 윤이구나. 그래서 영어 이름을 아주 굉장히 짧게 뭐 한 1, 2주 윤희를 쓴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샘자가 뭐 세무사 샘자잖아요. 뭐 변호사는 김변 이러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샘이잖아요. 세무사. 그러니까 이제 윤희 세무사니까 윤희샘. 이거 내 이름이네? 뭐 그래서 좀 약간 애착이 갔던 종목인데 와 이거 진짜 잘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름하고 비슷해서 잘 오르는 거는 뭐 농담 반이지만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확실히 우량한 종목. 재무제표가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삼박자를 강조하는 건 차트만 좋은 거 사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재료만 좋은 중에 쓰레기는 저 말도 안 해요. 근데 재료도 좋고 차트도 좋고 재무제표까지 확인했는데 재무제표도 너무 좋아. 그걸 사시면 되고요. 재무제표를 확인할 때는 세 가지. 성장성, 이익성, 안정성. 근데 그 세 가지가 다 좋은데 퍼가 안 높으면 우량하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그 정도까지 오늘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7조짜리 빅히트가 오늘도 탑 30에 들었습니다. 최근에 유행이네요. 거의 뭐 1조, 2조 이상짜리 이 대형주들이 이렇게 저기에 들어있는 게 대단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 보혜씨 내가 악기로 눈 뜨고 할 테니까 우리 둘째 줄까지만 내가 둘째 줄까지 더 확실히 안 틀릴 수 있으니까 둘째 줄까지만 내가 천천히 칠 테니까 한번 맞춰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어떻게? 아니 눈 감고 할 때보다 왜 더 못하지? 다시 할게 다시.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이세무사 부자 공식 치아를 알면 때려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확신이 긴장하는 게 안 되나요? 혼자 눈 감고 할 땐 잘 되는데 보혜씨가 노래를 같이 잘 불러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좀 미안하네요. 미안해 보혜씨. 자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시황방송 할 거고 또 주말에도 영상 나가니까 계속 이세무사TV 보시면서 부자의 꿈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모두 파이팅! 안녕하세요. 운전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해서 시황톡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 한 주가 지나면 2월이 오네요. 2021년 첫 단추는 잘 꿰고 있으신가요? 일단 지수는 1월에 한번 위기를 맞았지만 잘 마무리된 느낌입니다. 물론 공매도 관련 재료와 계속된 상승 피로감 재료는 상승하는 내내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죠. 이들 내용 때문에 지수가 떨어지는 건지 지수가 떨어져서 이들 내용을 갖다 붙이는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 그게 상승 추세 속의 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으며 조정이 오는 상황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대처 방안은 1번, 현금 비중 조금 높이기. 2번, 대형주에서 중소형주 포트 조금 높이기. 3번, 하던대로 하기. 여기에서 최근 흐름을 보면 중소형주 움직임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월에서부터 1월 중순까지 삼성전자, 2차전지 3대장, 현대차 그룹주, LG전자의 급등이 계속 돌았다면 지수가 쉬는 동안 반도체 소부장, 엔터 중소형주, 대선 관련주, 우주 관련주 등이 계속 매기가 살아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거래소는 네이버, 카카오, 성장주 쌍두마차에 NC소프트까지 언택트 3대장이 동반 상승하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언택트, 컨택트 구분하는 것은 하수이고 성장주와 역성장주로 구분하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성장주에 투자하라라는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거래소 대형주 조금 더 보면 삼성전기도 성장주 반열에 드는 전기전자주로 최근 추세가 너무 좋은 상태이며 아모레퍼시픽은 2015년 고점 이후 역성장하였지만 최근 꿈틀대고 있는 종목으로
이 종목은 화장품 관련주라는 쫄개주를 다수 거느리고 있으므로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더 아래의 포스코 케미칼을 보시면서 포스코를 떠올리시기보다는 2차전지 관련주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코스닥 시총상위에서는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을 보면서 엔터주, 특히 컨텐츠 제작 업체, OTT 관련주가 계속 강한 상태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거의 모든 컨텐츠주들이 올랐고 오늘 끝까지 안 오르던 초록뱀이 누르던 끼를 발산하네요. BTS 드라마는 일시 중단되었지만 펜트하우스 시즌2 기대감과 내일 방영되는 결혼 작사 이혼 작곡에 대한 기대감 반영으로 보입니다. 드라마만 보지 말고 드라마 제작사를 보는 게 주식 투자자의 숙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펜트하우스 김소연 씨 왕팬이라서 명연기 보면서 너무 재밌게 봤네요. 전체 종목 상승률은 현재 상한가 2개의 탑30 수익률 10%라 그리 좋은 개별장은 아닙니다. 금요일이라는 것도 영향을 미친 거일 수도 있겠네요. 전체 종목에서 볼 수 있는 건 비메모리 반도체, 게임주, 엔터주, 특히 시총 7조짜리 빅히트가 탑30에 들어오면서 엔터주가 드라마 제작뿐 아니라 가수 기획사 쪽도 동반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종목은 반도체 유니셈인데요. 이건 강연회 때 제가 제 종목이라고 자주 언급드린 종목인데 그 이유가 정윤이의 윤이와 세무사의 셈이 합쳐져서 유니셈이라는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였는데 최근 너무 움직임이 좋네요. 러셀도 몇 번 말씀드린 종목인데 반도체 관련주 중에 소형주 라인에서 괜찮아 보였던 종목입니다. 오늘 금요일이므로 오후장도 긴장 늦추지 마시고 좋은 결과로 끝맺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한 줄평, 드라마도 보고 돈도 벌고 모두의 성공 투자 화이팅!